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기세입니다. 정권 바뀐 이후에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목리,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딱 이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습니다. 목리,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그 다음에 대선 불복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권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그런 심사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보, 국방, 외교 다 어렵고 경제, 민생 모두 어렵습니다. 더구나 또 이 중대한 시국에 민노총 중심의 이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에 합의해 놓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69석을 가지고 있는 힘자랑 결국은 대선 불복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사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수습과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무려 9차례나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2,2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진상조사위원회들 예산을 어디에 쓰고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는 국민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해외 유람성, 해외 외유성 출장에, 자신들 축구 시합에, 동호회에, 그 다음에 북한 신년사 연구하는데 이런 데 다 쓰고 2,200억이나 썼습니다. 그러고도 해상사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런 실패,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책임을 추궁합니다마는 최종 책임은 어찌 보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또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대형 사고에 있어서 국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왔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수습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른 채 다시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1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 처리 기한입니다.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법정 예산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것은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에는 법적 책임, 지휘 책임, 정치적 책임 다 있습니다. 이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그냥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무엇이 재발 방지에 필요한 시스템인지를 챙기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 첫 협상이 안전운임제에 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오늘로 6회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천억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복합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중지되어야 하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민노총은 법 위에서 군림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출퇴근 대란을 일으키고 국회 담장을 부수기도 했으며 이번에는 경찰, 군인, 동료 노동자들까지 공공연히 협박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에 때법이 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미명 아래 때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말한 노동 존중 사회란 민노총과 같은 귀족 노조만 존중받는 사회를 뜻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2차 노동시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5년 안에 달에 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10년 뒤에는 달에 착륙해서 자원 채굴을 시작하며 광곡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구에서 최고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우주 시대를 우리가 이제 활짝 열어젖히게 됐습니다. 미약하게 시작하였던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 반도체, 방산 등이 오늘날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할 줄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어제의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계획이 앞으로 대한민국 과학사와 대한민국 역사에서 길이 기념비적인 날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과 지원으로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급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가짜 엄마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재명 대표께서 가짜 엄마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울리질 않습니다. 야당 대표가 엄마라는 감성 어린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언제까지 예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십니까? 먼저 예산안에 발목을 잡고 예산안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의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국회를 좌지우지해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국민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부동산 3법, 검수 완박법, 공수처법 등 정략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소수당의 필리버스터 방해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예산안 처리가 급하지 않은 쪽은 내년도 예산을 민생이 아닌 정치 예산으로 치부하고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얼마든지 예산안을 해방 놓을 수 있는 민주당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거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약속한 분양주택 예산은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혁신형 모듈 원자료 예산도 삭감을 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예산도 감액하는 등 정략적인 이유로 민생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대의 거짓말을 유포하여 어르신을 기만하는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전체 2만 9천 개 늘리고 예산도 790억 원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생생 내용으로 주장하는 월 30만 원짜리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역량과 지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원하신다면 단순 일자리도 유지하여 어르신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드렸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감액은 2008년도 기초 노령연금 제도 도입 시부터 감액이 적용되어 온 부분입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감액해온 것을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패륜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연계된 사항으로 국회 연금특위에서 핵심 주제로 논의할 것입니다. 지역화폐 역시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전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진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는 피부샵, 주유소, 대형마트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 지역화폐의 기능인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비판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발목 잡지 않기 바랍니다. 언론의 탈을 쓰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을 팔아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일삼는 무리가 드는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협업해서 청담동 술자리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더 탐사라는 매체가 이제는 범죄 행위까지 일삼으며 사회 정의마저 무참히 짓밟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 탐사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한 장관 아파트까지 찾아가 배를 누르고 잠금 장치 해제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현관 앞 택배를 뒤지고 아파트 호수까지 공개하는 등 언론 자유의 범주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듯이 의기양양하게 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생중계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한 장관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공포감을 느꼈을지 가히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당일 오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까지 찾아가 욕설을 내뱉으며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 휴지가 되고 범죄자들이 들에 목소리를 높이며 공권력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니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공화국인 것 같습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사고가 피해자들의 명단 공개에 참여하고 한나라의 법무장관에 대한 스토킹을 일삼으며 공권력을 대놓고 조롱하는 더 참사의 행태를 보며 대체 이들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하듯 행동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분명한 도전을 하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는 이들이 뒤에 혹시 민주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 8월 민주당 의원 50명은 더 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언론 탄압이라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새벽 3시까지 술 파티를 했다는 헌정사의 길이 남을 가짜뉴스 선동으로 전국민적 망신을 자초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
숱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어떤 문책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친민주당 성향 김어준은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장관 자택 앞을 찾아간 것을 두고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되냐는 식으로 더 탐사를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이 악질 좌파 매체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모양새로 일관하니 더더욱 언론을 팔아 범죄 행위마저 일삼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질타는커녕 손을 잡고 협업하는 이들이 있으니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사기관은 더 탐사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언론 자유라는 숭고한 가치가 덜 입혀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에게도 경고합니다. 만약 더 탐사와 같은 범죄자들과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 당장 손절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과 협업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당으로서 국민께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